오늘 하루를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할게요. 동양증권 마포지점 박우진 과장과 교보증권 백주훈 차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2004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오른 채 마감이 됐어요. 0.2%, 4포인트 상승입니다. 이 시간대별로 오늘 하루 어떤 이슈 잡혔는지 첫 번째부터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어제 나왔었던 해외발 악재들 있죠. 이탈리아 총선 관련한 거, 또 미국의 시퀘스터 관련한 얘기들. 이런 악재들 지수의 발목을 오늘은 잡지 않았습니다. 오늘 소폭이나마 상승한 채 마감이 됐고요. 오늘 시장 또 평가 어떻게 내리고 계신지 두 분의 의견 좀 듣겠습니다. 백주훈 차장님, 일단 지수가 오르긴 했는데요. 수급은 좀 뒤틀린 것 같고 외국인은 다시 등 돌렸고요. 시장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이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수급 주체들이 계속해서 부재하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000포인트를 넘어가면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또 다시 이제 조정을 이용해서 기관들의 매수, 트레이딩 관점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반복되는 현상들이 있고, 외국인들 역시 이제 경향적인 매수보다는 오히려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거나 차익 거래와 연동한 거래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별로 좀 압축이 된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그 경향적인 매수를 하는 종목들이 일부분에서 나타나고는 있고요. 이제 업종별로 이것들이 확산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세는 이제 그 전차 군단을 중심으로 한 실적을 바탕한 종목에서 오히려 이제 업종의 순환매들이 경기방어주라든지 내수주, 그다음에 설비 투자주라든지 부품주, 소재주까지 이렇게 골고루 순환매가 되고는 있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업종에 확산이 되는 모습은 아니고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시장에서는 실적 호전을 일단 기반으로 한 종목들이 이제 변동성, 하방에 대한 변동성은 줄이고 상방에 대한 변동성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이런 글로벌 리스크들, 특히나 유로존의 리스크들이 다시 한번 촉발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주식 비중을 100%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응할 수 있는 현금 비중을 유지하시면서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장님 생각하시기에 한 적정한 비중은 한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예, 실질적으로 대형주들, 특히나 IT라든지 자동차를 그 중심으로 한 종목들은 기존의 중장기 포지션을 갖고 있었던 투자자라고 하면 네. 홀드를 해서 갈 수가 있지만 신규 진입하는 투자자라고 하면 이것들을 전체 비중의 50% 이상 가져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50% 미만에서 이런 실적 호전이 확인됐던 업종들의 대표주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으시고 나머지 한 20% 정도, 그러니까 현금 비중은 최소한 30% 이상은 갖고 가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20% 정도는 중소형 실적 호전주. 지금은 현재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시장의 지수와 상관없이 시장의 수익률을 비트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소형주의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이 가능할 것이고, 이게 유동성 장세로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했던 이런 실적 호전주들은 좀 더 길게 갖고 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단지 이제 그 대외발 악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식 비중을 다 갖고 가는 전략들은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박우신 과장께서는 지난주 이제 오셨을 때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을 보여주신 바 있어요. 한 주 사이에 크게 변함은 없습니까? 예, 기본적인 시각 자체는 변함은 없고요. 네. 사실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뭐 유로존 리스크나 뭐 시퀘스터나 뭐 다 이미 나와 있었던 악재들이고요. 사실 이번 주에 이러한 악재들이 불거질 거라는 거는 뭐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지수가 급등을 하고 금주는 좀 어느 정도 반락을 하는 흐름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일단 금일 같은 경우는 지수가 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지금 그 상승폭이 약했는데 이건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낙폭이 또 약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글로벌 증시하고 연동하는 흐름 플러스해서 환율 흐름이 좀 어느 정도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일단 그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그 현대차 계열 이쪽 비중이 워낙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동안 항상 지수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이쪽이었거든요. 근데 엔화가 지금 어느 정도 글로벌 악재는 불거졌지만 엔화는 어느 정도 지금 약세 현상이 잠시 이제 풀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주들이 반등을 하다 보니까 지수는 좀 어느 정도 좀 갇혀 있는 모습이 나오고 사실 생각했던 것보단 조정이 좀 약하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일단 지금은 조정이 나올 자리이기는 한데 이 조정이 지나고 나면 좀 어느 정도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흐름 자체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고요, 여전히. 네네. 하지만 지수가 어느 선에 왔을 때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서 좀 이번엔 길게 좀 가져가도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저점을 좀 잘 잡는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상대적인 강세, 이것도 꾸준히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또 이렇게 매기가 옮겨가는 건가요? 일단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2008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산업 자체는 이제 재편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강한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뭐 추세 하단은 항상 올라왔었고요. 추세 상단 같은 경우는 한 540포인트 정도, 이 정도에 굉장히 갇혀 있던 흐름, 540포인트에서 한 560포인트까지 설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뚫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한 4년, 5년 걸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한번 뚫을 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또한 한 5년 전 2008년부터 추세 하단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밑에 그 지지에 대한 좀 어느 정도 확고한 지지 라인도 설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뭐 기술적이나 뭐 펀더멘털적이나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올 한해는 코스닥 지수는 개인적으로는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해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한 해 코스피와 코스닥만 놓고 비교를 한다면 올 한해는 코스닥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동특이 딱 직전인 것 같아요. 이쯤이 지나가고 나면 정말 3월쯤에는 활짝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시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속보 한 가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함께 볼게요. 건설주와 관련한 내용일 것 같네요. 국회에서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그리고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검찰에 고발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서 그 이유를 빌미로 해서 이제 고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 건설주에 대한 요즘 악재들이 될 만한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쌍용건설은 워크아웃 신청한다 그러고요. 뭐 이것이 주식시장 이번 이슈도요. 오늘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만 하더라도 주가에 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화시킬 만한 요인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백준 사장님, 요즘 건설 업황에 대한 시각은 좀 어떻게 계세요? 뭐 새 정부 들어서면서 정책 기대감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중립 이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이 이제 실적 장세에서 유동성 장세로 넘어간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내수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랑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건설 금융업종들이 상당히 관심권에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업종 내에서 종목별로 본다라고 하면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중립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순환매에 맞춰서 최선호 먼저 투자해야 되는 업종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가 메리트를 갖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은 가능하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안에 일부 담는 전략들은 유효할 것이지만 주력 종목으로 현재 건설 업종을 택하기에는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근간에는 역시나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향후의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물론 지금 현대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우건설 이런 일군 건설 업체들은 국내 수주와 맞물려서 해외 쪽의 수주, 플랜트라든지 SOC 사업에 대한 수주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시장의 점유율을 해외 시장으로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군 건설 업체들은 충분히 실적 모멘텀과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장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빠지는 종목들은 매수 관점의 견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들이 전체 건설 업종에 확산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경기를 동행해서 갖는 경기 지표들이 같이 한번 상승이라든지 턴어라운드를 해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선호나 1차적인 투자 업종은 아니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아직은 조금 더 건설주에 대한 시각은 좀 접어두는 것. 지금 나오고 있는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의 경우는 지난 이번 달 초쯤에 2월 8일쯤에 대구지검에 비자금 관련해서도 출소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가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관련 얘기 들려오면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얘기다 싶으면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종목 한 가지 넣어봤습니다. 역시나 실적이 안 받쳐주면 주가가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효성이 지난해 4분기 실적 내놨는데 영업이익이 90% 전분기 대비해서 급락했다라는 수치 나왔고요.
이렇게 되자 증권사에서는 투자 의견에 목표가 줄줄이 내려잡고 있고요. 주가도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시죠. 자, 효성이 7.2% 오늘장에서 급락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57,200원 선 마감이네요. 자, 박우신 과장님 먼저 시작해 볼게요. 효성,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 그래도 주가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이유를 찾아봤더니 중공업 부분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번에는 또 실적의 발목을 잡네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매매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반등시 매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추세나 수급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공이 무너졌기 때문에. 네. 하지만 추격 매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시장 자체가 지금 종목별로 대형주를 추격 매도를 할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반등 시 매도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일단 밸류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 악재가 나왔죠. 그래서 4,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악화돼서 나왔는데 뭐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서라도 굉장히 그 기존 컨센서스를 못 미치고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추후에 이러한 개선의 여지 자체도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는 부분이 사실 주가에는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일단 그 부분 자체가 일단 효성의 사업 부분 중에 화학 부분이 있는데, 이 화학 부분 같은 경우는 일본 경쟁업체하고 좀 어느 정도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환율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떨어질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실적에는 그 안 좋은 영향을 지속적으로 끼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따라서 실적이 개선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추세나 수급도 안 좋은 상황이고요. 따라서 반등시 매도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백준 차장님의 의견도 함께 좀 점검해 드릴게요. 차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세요? 예, 그 효성이라는 종목의 특징은 이제 그 크게 사업 부분을 보면 섬유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자재와 그다음에 화학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이제 섬유 부분에서는 시장의 MS를 높여가면서 양호한 영업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데, 역시 경기랑 같이 동행하고 있는 산업재하고 화학 부분에서 실적이 상당히 악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결국은 그 경기 지수라든지 지표가 상승을 하더라도 상당히 효성의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산업재라든지 이런 화학 부분들, 특히나 소재를 중심으로 한 화학 부분들은 경기랑 상당히 동행해서 움직이는 성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업체 자체의 경쟁력이라든지 수익성이 악화됨으로 해서 이러한 현저한 실적의 악화가 보였다라는 것들은 회복하는 데 일정 기간의 시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들은 최소한 한두 분기 이상의 그 실적 호전하는 부분들이나 비용을 줄이는 측면, 그다음에 시장 MS를 넓혀가는 부분들을 검증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 역시도 그 매도의 동참은 현재 그 지수상, 그다음에 자산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밸류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 과매도 영역권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의 동참보다는 지수 반등 시 특히나 6만 원 선에 대한 그 기준 가격을 설정을 제가 한번 해드리는데요. 이 6만 원 선에 대한 기준은 역시나 자산 가치와 그다음에 실적 가치가 그 향후에 그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만 원 선에서의 기관 수급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을 좀 관찰하시고요. 하지만 6만 원 선에 만약에 안착을 단기간 안에 못 해준다거나 반등 시에 6만 원 선이 오히려 저항이 된다라고 하면 업종에 대한 이런 그 실적 호전에 대한 부분들이 기간들이 더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포트에서 일정 부분의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분기 실적 부진에 따라서 그런 우려감 속에서 크게 밀려났던 효성입니다. 앞으로가 괜찮아지면은 뭐 크게 우려할 게 없는데 올해도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는 얘기. 수급 부분, 실적 부분 모두 엇갈려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상 움직임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6만 원 선 백주훈 차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그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좀 정리해야 될 그 타이밍을 노려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세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방어주 하나 넣어봤습니다. 한국전력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들께서 이제 한국전력 뭐 방어주냐? 아니다, 이제 성격 달라졌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지만 그래도 일단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띤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올라서 한 대 좀 묶어봤습니다. 한국전력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나 올랐습니다. 5% 이상 상승. 앞서서 살펴본 효성과는 정반대죠. 32,450원입니다. 근데 이거
정말 좋아서 큰 손들이 사들이고 있는 것인지는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준 차장님, 이게 순환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좋아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예, 뭐 실질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순환매 성격이 좀 강하다라 보고 있고요. 한국전력의 주가도 뭐 주봉이나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박스권에서 하단부와 상단부를 오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것들은 뭐 지난주에 지수가 상승을 했을 때 이런 그 실적 호전을 중심으로 한 오히려 IT 섹터라든지 자동차 섹터들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시점에서는 또 주가가 머물러 있다가 반대로 그 종목들이 상단부로 올라가고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하단부에서 올라가는 이런 수완매 성격이 좀 강하다라 보고 있고요. 물론 한전의 이제 사업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의 발전과 전력 공급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업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 분할을 함으로 해서 한국 남부발전이라든지 남동발전 이런 자회사들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 이런 발전소들이 향후에 이제 전력난이라든지 전력 가격의 상승들이 결국은 실적 모멘텀을 좀 부과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역시 한전 역시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주도 업종에 대한 그 비율보다는 좀 낮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하단부에서의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접근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 주도주로서 장기간 홀딩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수가 이렇게 급등했을 때는 역시나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주도주, 특히나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한 국내 산업의 근간인 수출 관련 주들이 상승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내수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려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에서 운용의 묘미를 살릴 수 있는 종목이지 주도 업종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장 좋아지면 시장을 이끌 만한 업종, 그 경기 민감주, 주도 업종 가운데서 뭐 생각하고 계세요? IT에 뭐 자동차도 들어가요? 아니면 뭐 다른 거 생각하고 금융 이런 거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이거 뭐 매번 같은 이제 업종이나 뭐 네네.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한 IT 섹터들, 자동차 업종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사실은 조금 뭐 매번 같은 말씀을 드려서 또 죄송하기도 한데요. 역시나 이것들은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산업군들이 역시나 상승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이 역시나 투자와 그다음에 소비의 지출로 이어지는 뭐 경제 상황의 구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상당히 높은 상승률과 이러한 종목들 수출 관련주라든지 경기 민감주가 상승한 이후에는 종목 찾기와 옥석 찾기에 들어갈 것이지만 지금은 아직도 이런 실적 대비 저평가되고 있는 전방산업군과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나 최선호주들은 IT 섹터와 자동차 섹터 그다음에 실적 호전이 되고 있는 부품주와 소재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IT 섹터 역시나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역시나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이고 현재 신규 진입하기에는 비중을 많이 해서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테크인, LG전자 오히려 밑바닥에서 전방산업군이 좋아진다는 확신을 갖고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에 대한 그 시장 수익률이 충분히 시장 수익률을 비트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선호주들은 IT 섹터 내에서도 뭐 삼성전자를 제외한 LG전자라든지 그다음에 삼성테크인, SK 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뭐 같이 반도체 LCD가 되고 있는 부품주들, 뭐 태양기전이라든지 디지텍 시스템 이런 LCD 관련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도 중소형 업종 중에서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수급을 겸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장을 충분히 비트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던 이런 전방 산업군들이 좋아지고 유동성 장세로 넘어갔을 때 사실은 시장 수익률을 충분히 오버퍼폼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우진 과장님께서는 경기 방어주에 대한 시각 어떻게 갖고 계세요? 한국전력 뭐 비롯해서요. 전기가스 외에도 음식료품 업종 괜찮았고요. 그리고 경기 방어, 내수적인 성격 두드러지는 게임주들도 오늘 흐름 괜찮더라고요. 좀 어떤 시각 갖고 계세요? 역시 이제 비슷합니까? 민간주 쪽으로 좀 가야 된다? 예, 저도 뭐 비슷한 입장이고요. 사실 음식료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이제 방어주였고, 뭐 의약품도 방어주였지만 음식료나 의약품은 이제 그런 방어주 개념으로 보는 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몇 번 나왔던 종목인데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33,000원 매도, 3만 원 재매수였습니다. 근데 전일 35,000원을 찍고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뭐 말씀하신 대로 박스권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포트에 높은 비중을 실을 종목은 아니란 판단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매매 스타일에 따라 틀린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어떤 부분에 좀 키를 맞춰야 되느냐를 놓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어떻게 향후에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을 싸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수 자체는 좀 바닥권에서 돌려지는 흐름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일종의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어느 정도 시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뭐 약간의 이제 기간은 좀 필요할 텐데 그 조정 기간에 이제 어떤 종목을 잡느냐 여기에 핵심을 맞춰야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방어주로 어느 정도 포트를 잡는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제 한국전력이 조금 이제 올라오면 이제는 정리할 때이다. 그러면 박우진 과장님 예. 뭘 공략을 해야 될까요? 종목 한 가지 알려주신다면요.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나 뭐 어느 섹터든 상관없어요. 예, 뭐 그러니까 단기로 볼 수도 있고 이제 중기로도 볼 수 있고 뭐 크게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이제 길게 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강이나 조선업종이나 IT 업종 이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자동차는 사실 길게 보는 업종으로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 일단 그 철강이나 조선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바닥을 찍고 돌기 전에 먼저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내지는 환율의 어떤 수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IT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3월 14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갤럭시 S4가 나오기로 네.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자동차 업종 대비해서는 IT 업종은 기존의 환율에 안 좋은 부분들도 기술력으로 아웃퍼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을 갖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한 종목만 말씀을 드리면요. 테라젠 이텍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유한영양이 2대 주주로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유전체 분석을 하는 업체인데 유한영양하고 1월 달에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기존의 이제 당사 브랜드인 헬로진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한영양 유통망을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마크로젠이라든지 DNA 링크 이게 동종업계거든요. 근데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 달 새에 한 30-40%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테라젠 같은 경우는 한 15%까지밖에 아직 못 올랐고요. 지금 최근에 한 9거래일 연속 투신 쪽, 연기금 쪽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10,000원 초반, 1,5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셔도 무방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목표가를 정고점 이상으로 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고점이 한 어느 정도인가요? 정고점이 11,650원 정도를 일단 알고 있는데요. 예. 한 15,000원 정도까지도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와. 한 10,000원 선에서는 좀 최근에 일단 단기 상승폭은 크기 때문에 하루 이틀 조정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테라젠 이텍스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야 될 종목 같아요. 자, 백준 사장님 끝으로 이제 내일이 어느덧 2월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3월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변수들 유념해야 될지 점검해 주세요. 일단 3월달 금통위가 이제 계속해서 올해 또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에 대한 기준금리에 대한 이제 그 지지선들은 구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한두 차례 더 금리 인하가 이후에는 추가적인 인하 폭은 없거나 작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3월달 역시 셋째 주 옵션 만기와 같이 있는 금통위 날을 좀 관심을 두셔야 될 것이고 사실상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실적 호전과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 장세에서 유동성 장세가 뭐 단기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1분기 실적의 가이던스가 나쁜 업종들은 여기에 대한 수혜를 못 받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유동성 장세를 가기에 가장 적합한 경기 민감주와 실적 호전주에 일단 최선호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종목 내에서도 성격을 이런 경기 민감적인 성격과 그다음에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들을 뭐 포트에 포함하신다라고 하면 뭐 장세가 지수가 오르던 또 떨어지던 충분히 리스크를 줄이면서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4분기 전년도 실적이 상당히 양호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사업적인 모멘텀들이죠. 바이오 부분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수혜, 그다음에 내수 방어적인 성격까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찾기를 하신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률을 좀 높여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양증권 마포지점 박우진 과장과 교보증권 백준 차장 두 분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